안녕하십니까. 더 여론 1월 4주차 시간입니다. 방금 YTN 더 뉴스 다녀왔는데요. 정말 오래간만에 스튜디오를 나갔는데 역시 현장감 있게 앵커 두 분과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방송이었는데요. 오늘도 그와 관련한 이슈 조사를 했습니다. 코로나 이 조치와 관련해서 완화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방역 수칙이 과연 무엇이냐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9시 이후 제한이 28%로 가장 높았습니다. 등교 수업 제한이 24.4%. 그래서 자영업층에서 식당뿐만 아니죠. PC방, 또 독서실, 헬스장. 지금 너무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임대료는 계속 나가는데 사실상 영업 제한이 아니라 영업 정지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영업 제한이 아니라 사실상 영업 금지라고 비판을 했고, 안철수 대표는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률적 영업 규제를 지금 당장 철폐하라. 그러자 이제 정세균 총리께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방역을 정치에 끌어들여 시간 허비할 만큼 우리가 한가지 않다. 이 9시 이후 제한이 이 정치적 쟁점화 되는 바람에 민주당하고 국민의당 지지층이 조금 온도차가 있어요. 민주당 지지층은 등교 수업 제한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34.8%. 그 다음이 9시 이후 제한 25.7%. 한 10%포인트 차이 나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은 또 반대예요. 35.4%가 9시 이후 제한.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남녀 차이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9시 이후 제한. 샐러리맨들 직원들끼리도 맥주 한 잔 부딪히고 좀 그런 맛에 사실 직장 다니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9시 이후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게 남성들은요 32.2%가 9시 이후 제한을 제일 많이 꼽았습니다. 근데 여성들은 28.3%가 등교 수업 제한. 애들 좀 학교 좀 가자. 왜냐면 학교에서 전염된 확률은 한 자릿수예요. 한 2, 3%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뉴스 그래프를 봤는데 연령대별로도 2040 세대는 9시 이후 제한 풀어야 된다. 그다음에 70세 이상은 상대적으로 5인 이상 모임. 왜냐하면 설 연휴가 다가오는데 지난 추석 때도 가족 다 못 모인 가정 얼마나 많습니까 지방에. 근데 어르신들 지금 5인 이상 좀 풀어달라. 자, 이제 다음은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하고 정당 지지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 지지도가 8주 만에 40%로 회복을 했습니다. 43%를 기록했습니다. 무려 5.1%포인트 올랐는데 추경 갈등도 있었지만 또 코로나가 막 3차 대유행이지 않았습니까? 12월. 그러니까 이제 좀 어렵다가 이번에 어떤 이유였냐 신년 기자회견을 했는데 사면론을 일단 잠재웠습니다. 그리고 추경 갈등도 좀 어느 정도 봉합 수순으로 가는 쪽으로 대통령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중에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도 사면 대상 될 수 있어. 자, 이런 얘기 하는 바람에 이 민주당 지지층 열받았습니다. 확 뭉쳤습니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 이른바 문바라고 하는 그런 계층만 그런 게 아닙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지지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현 정권의 정통성, 레지티머시라고 하죠. 이거를 좀 부정하는 그런 듯한 발언을 상대 진영에서 하면 원래 탁 뭉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지난주에 공수처 초대 처장이 임명이 됐고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3개 부처가 이제 개각이 단행이 됐고 또 금요일 날은 날이죠. 영국에서 G7 정상회의를 하는데 한국을 공식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수락을 했고요. 대통령 지지는 사실 좀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고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렇고 저희 리얼미터는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잘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갤럽하고 리얼미터가 이제 분기별 또 월별 추세는 거의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별 또 주간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그건 조사 방법이 좀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조사 기간이 차 있습니다. 리얼미터는 월, 화, 수, 목, 금 다 하고 또 주중에는 월, 화, 수 거를 좀 미리 발표하는데 갤럽은 그냥 화, 수, 목만 하다 보니까 또 언론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갤럽은 최저치인데 리얼미터는 왜 급등이냐? 이거는 이제 싸움을 붙이려고 하는 기사 아니겠습니까? 주말에 계속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가 지금 오늘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청문회는 인사청문회가 있은 다음에 지지율이 조금
하락하는 모양새를 나타냈는데 지금 제3차 재난 지원금이 지급이 되고 있고 또 소상공인들한테 버팀목 자금 신청이 시작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호적으로 여론이 작용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대전을 제외하면 좀 확실한 감소세입니다. 대통령실도 좀 오를 수 있겠죠. 이번 주에는 또 한은 작년 4분기 연간 GDP 발표 예정이 돼 있습니다. GDP도 뭐 이렇게 보면 보니까 일본이라든지 뭐 이탈리아 뭐 이런 앞서고 있다, 뭐 앞섰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호재죠. 좋은 지표가 발표되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유지하지 않을까. 자,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1.9%포인트 올라서 32.8%, 대통령 지지율과 같이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3.3%포인트 빠져서 오랜만에 20%대 후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왜 이번 주에 빠졌냐? 안철수 대표를 이제 지난주부터 세게 디스하기 시작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세훈, 나경원 이 두 분이 이제 출마 선언하면서 주된 공격 대상은 안철수 대표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까야 본인들이 올라가니까. 국민의당 지지율은 이번 주 7.6%로 뭐 소폭 올랐습니다. 0.5%포인트 올랐는데 또 열린민주당 6.9%로 1.9%포인트 올랐습니다. 정의당 5.1%, 0.1%포인트 올랐네요. 근데 정의당은 또 김종철 대표가 사퇴를 했죠. 뭐 성추문 때문에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왜 자꾸 이런 사건들이 또 정치권에서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하고 부산시는 팽팽한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서울에서는 소폭 앞서고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이 출마 선언하면서 국민의힘보다 지금 민주당이 오차범위 살짝 앞서는 여기도 보면 말이죠. 박형준, 이현주 뭐 그 이외 이진복 등등 막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까 여기도 약간의 균열점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 대표님은 서울시장 단일화가 언제쯤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3월 달에 이제 후보 등록을 합니다. 후보 등록을 하기 시작해서 아마 투표 인쇄가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피 터지게 싸울 거예요. 점차 이 단일화가 좀 어려운 국면을 가지 않냐.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너무 안철수 대표를 디스하는 거예요. 너무 세게. 그러다 보면 사실 감정 상하잖아요. 그럼 아유 뭐야 나도 그럼 끝까지 갈래. 뭐 이런 게 될 수가 있는 거죠. 혹시 3자 대결을 여론조사에서 조사한 거 있어요? 3자 구도로 조사한 건 아직 없습니다. 국민의힘, 또 국민의당, 그다음에 민주당 요 구도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마 1월 말 2월 초에 저희가 YTN이랑 서울시장 조사가 2월 초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마 하지 않을까. 많은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이었어요. 자, 이번 주도 저희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조사하면 다나와 저희가 조사하면 다나와는 조회수는 어마어마합니다. 뭐 한 30만 다가가는. 근데 구독자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건 구독자를 좀 여러분들이 팍팍 좀 늘려주시고요. 조사하면 다나와. 이소민 아나운서 조사하면 다나와 또 우리 새로운 리얼미터의 아이콘입니다. 뭐 댓글 보니까 이소민 아나운서 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조사하면 다나와 당분간은 이소민 아나운서가 원톱 체제로 갈 겁니다. 다음 주는 아마 조사하면 다나와는 애플이냐 아니면 삼성, 구글폰이냐 지금 당장 조사하면 다나와로 넘어가세요. 가서 뭐 유승준 편도 했었고요. 손흥민 편 지금 너무 재밌습니다. 보면은 사실 리얼미터 TV보다 조금 더 재밌어요. 많은 또 기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 4주차 더 여론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